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발달장애라고 지칭하는데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인 만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무거운 심정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부터 함께 할까요?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발달장애가 왔을 때 어떤 관점에서 한의학에서는 도와주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가? 한의사에 보면 발달장애에 대한 치료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도 발달장애를 많이 치료합니다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각도는 좀 다릅니다. 또 오늘 얘기는 발달장애가 온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경우가 있느냐도 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아기를 갖고 아기를 갖기 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면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을까?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말의 발육이 늦은 경우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말의 발육이 늦다. 여기서 콩팥의 힘이 약할 경우도 있지만 심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걷는 것이 느린 경우, 걸을 나이가 됐는데도 못 걷는다. 또는 한쪽 발이 걷는데 이상하고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다. 애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걸을 때도 뛰어가야 되고 작은 데는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또 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고 정상적인 상태죠. 근데 그걸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무서워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합니다. 지능의 발달이 늦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수를 채워주거나 이러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아 발달이 늦은 경우, 이건 신의 원기가 약한 것. 치아가 날 나이가 됐는데도 안 낫는다. 치아를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갈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아 상태가 나쁘거나 썩는 것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한약과 발달장애. 한약이라는 것은 한약, 그러니까 무슨 화학약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퇴비입니다. 거름입니다. 음식입니다. 밥입니다. 약효가 있는 음식입니다. 퇴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는 오랜 치료가 요구되는데 오랫동안 써도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한약은 어린 새싹이 잘 자라도록 정상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발달장애의 원인을 제거해 주도록 체질에 맞는 퇴비를 골라서 주는 것입니다. 임신과 한약. 임신 중에 한약을 투여하면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약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퇴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임신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쩌다 임신되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임신을 해야 됩니다. 두뇌 발육, 정신적인 발달에 심각한 주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지 어쩌다 임신이 됐다. 이거는 위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신과 정신적인 안정. 임신 중에는 정신적인 안정이 필수입니다. 여성은 굉장히 예민하죠. 더군다나 임신 중에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럴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가족 모두가 합심에 대해서 도와주고 안정적으로 되게 해야 됩니다. 자궁과 정신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폭하나 폭력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거짓말 아이는 이것도 부모의 탓입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애 욕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임신 중에 안전한 한약, 임신 중에 한약은 퇴비임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는 복용해도 되는 한약과 복용해서는 안 되는 한약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필요한 한약을 투여하면은 간에도 부담 안 가고 콩팥에도 부담 안 가고 아이한테 좋은 퇴비가 됩니다. 잘 자라도록 하는 퇴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의 중요성. 임신 중의 한약은 바로 논농사, 밭농사로 생각했을 때 논농사, 밭농사 씨앗 뿌려놓고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농사.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퇴비를 줘야 됩니다. 알맞은 퇴비. 임신과 한약의 한약적인 근거. 한의사에 나와 있는 문헌적 근거는 예정 1일 지나 태어나면 부귀하고 장수하며 날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면 가난하고 요절하고 달을 지나서 낳으면 귀하게 되고 이 약을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독이 없으며 병 없이 잘 자라고 총명지혜롭다. 총명지혜롭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명지혜로운 그러한 병 없이 잘 자라고 총명지혜롭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약을 먹고 자랐는데 정말 엄마가 감탄하고 아이를 셋을 낳는데 이 둘째 애는 요거 영재예요, 영재.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임신 중에 여러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안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입덧이 심하다. 이거 아기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권양두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워 있어요? 아니에요. 한약을 써서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죠. 임신 중에 감기, 이거 엄마가 감기 드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감기 드는 거예요. 아기가 신차는 거죠, 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기침 감기약 못 먹으니까 그냥 견딘다. 웃기는 얘기예요. 분명히 한의학에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하혈하는 거, 임신 중독증, 임신 중에 양수 과다 과소. 아기는 태아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양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이거 조절해 주는 약이 있어요. 한약을 쓰면 조절이 돼요. 이거 아기가 위험한 거거든요. 임시 중독 중에도요. 한약을 쓰면 혈압이나 이런 게 안정이 되고요. 혈당도 안정이 되고요.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 진단에 의해서 꼭 치료를 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임신 중에 변비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해결해 줘야죠. 한약 쓰면 됩니다. 임신 중에 오줌 소태, 자전 자연유산, 이거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치료해 주면 자연유산은 안 됩니다. 계류산 안 됩니다. 임신 중에 붓는 거, 이거는 몸이 허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을 돋궈주면 자연스럽게 부기가 빠집니다. 부기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몸이 순환이 돼서 부기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녹용은 태를 든든하게, 임신 중에 녹용은 태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한약에다 녹용을 넣어서 씁니다. 임신 중에 한약 먹으면 애가 커진다? 아닙니다. 단단해집니다.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임신 중 한약적 관리의 중요성. 임신 중의 한약적 관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 한의학적 치료는 원인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생길 가능성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 전에부터 엄마, 아빠가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되겠고, 또 임신 중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을 없애는 치료를 한방적으로 받아야 되겠고, 특히나 임신 중에 한약을 잘 쓰면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발달장애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